순봉아. 오늘 춘식이는 단어하고 형태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순봉아 이따 놀아줄게. 안녕, 나는 춘식이라 그래. 만봉, 춘순, 쌤이 있는데 오늘 나는 단어와 형태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게 될 춘식이야. 안녕. 내 동생은 순봉인데 나중에 사진 보여주도록 할게. 단어와 형태소에 대해서 첫 번째 개수를 셀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형태소는 이렇게 있어. 이렇게. 즉 4개가 있다? 얘가 뭔지 알아야 돼. 세 번째는 단어와 형태소의 관계에 대해서 알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총 3가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춘식이랑 같이 공부하는 고 나서 이 3가지를 모르면 어떡해? 춘식이가 어떨까? 유유할 거야. 후후후후. 순봉이랑 같이 못 갈 거라고. 순봉이 그럼 화날 거야. 화나고 슬프니까 같이 공부를 해볼까요? 먼저 단어. 단어는요, 분리할 수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 이 녀석이 있어야 돼요. 이 녀석은 바로 조사예요. 분리한다라는 것은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하늘이 막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얘는 몇 번 띄어쓰기를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단어가 몇 개인 거야? 하늘이에다가 막다에서 그러니까 단어가 이렇게 2개가 되는 거죠. 아차! 그런데 여기에 뭐를 고려해야 돼요? 그렇죠. 조사라는 거죠. 이 녀석이 조사거든요. 그러면은 1개 추가해서 단어는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가 무엇이지? 이 조사는요, 명사, 대명사, 수사, 명대수라고 합니다. 명대수를 합쳐서 체언이라고 부르고요. 체언 뒤에 붙어요. 체언 뒤에 붙어서 앞에는 오지 않아요. 체언 뒤에 붙어서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성분으로서 쓰이는 거죠.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구나. 그럼 문장 성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거를 문장 성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늘이 막다가 있는데 하늘이가 무엇? 주어인 거죠. 막다가 무엇? 옆에 순봉이가 막 놀아달라고 문을 막 열고 있어요. 자, 근데 막다는 순봉아 좀만 기다려. 서술어예요. 그러면 이 이라는 게 바로 무엇? 조사인데 얘가 하늘, 즉 명사, 즉 체언 뒤에 붙어서 주어라는 자격을 부여해줬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하늘이하고 막다가 있는데 한 번 띄었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분리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늘이에다가 막다 몇 개? 2개에다가 조사의 개수를 세면 추가하면은 바로 이게 단어의 개수인 거예요. 그럼 단어는 총 몇 개? 3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짜자잔 지워볼게요. 단어는 뭐라고요? 분리할 수 있는 거에다가 뭐를 더하면 된다고? 조사. 그런데 조사는 뭐라고? 조사는 뭐라고요? 얘인데 얘가 뭐였더라? 그렇지.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 대명사가 바로 뭐였더라? 체언. 체언 뒤에 붙는 게 뭐지? 그렇지. 조사. 조사가 붙어서 문장 성분으로서 뭐를 부여해주는 거야? 자격.
조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붙어서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구나.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문장에 주어의 자격을 부여해 준 건 이라는 조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 단어의 개수를 셀 수 있게 됐어요. 몇 개라고? 3개.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무엇? 형태소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어머, 형태소가 조금 어려워요. 순봉이 화났다. 형태소라는 것만 들어도 화가 난대요. 그래도 우리 기억 이렇게 해봐요. 형태소는 자립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반드시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자립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있거나 없거나 실질적인 의미가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이렇게 따라서 분류 기준이 2개인 거예요. 자립할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요. 자립할 수 없으면 의존해야 되니까 의존 형태소라고 해요. 실질적인 의미를 지녔으면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면 그냥 형식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형식 형태소라고 해요. 형식 형태소는 다른 말로 문법적인 의미, 즉 문법 형태소라고 해요. 복습. 형태소는 무엇이지? 형태소라는 것은 뜻을 가진 최소한의 단위야.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야. 그렇구나. 그런데 얘는 분류 기준이 몇 개다? 2개. 자립 형태소하고 실질 형태소하고. 자립할 수 있는 거면은 무슨 형태소? 자립 형태소. 자립할 수 없으면 의존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가졌으면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면 형식이자 문법 형태소예요. 다시 볼까요? 자립할 수 있으면 그렇죠. 자립할 수 없으면 의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면 무엇? 실질 형태소. 그 다음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면 형식 형태소. 같은 말이 뭐더라? 그렇지. 문법 형태소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얘의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그 관계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형태소를 배우는 이유가 뭐였죠? 목적이 2개였어요. 하나는 개수를 세야 되고 두 번째는 땡땡땡땡을 파악해야 돼. 얘가 자립이고 의존이고 실질이고 형식 형태소예요. 그러면은 얘를 배우게 되면은 오늘 배울 게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순봉이는 춘식이 형하고 놀 수 있는 거예요. 자, 뿅.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해요. 이게 의존 형태소예요. 요는 실질 형태소예요. 의존 반대말이 뭐더라? 자립 형태소. 근데 의존의 반대말인 자립은 여기에 있어요. 실질의 반대말이 뭐더라? 그렇죠. 여기에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죠? 형식은 의존 형태소랑 같거나 이런 관계예요. 그 다음 자립 형태소하고 실질 형태소도 이런 관계예요. 이건 무슨 말이죠? 형식 형태소는 언제나 무엇? 의존 형태소예요. 그러나 여기에 이 녀석이 있어요. 이 A가 있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는 항상 형식 형태소는 아니에요. 그리고 자립 형태소는 언제나 무엇? 실질 형태소예요. 그러나 실질 형태소는 언제나 자립 형태소는 아니에요. 왜죠? A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죠? 의존 형태소하고 무엇? 실질 형태소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야? A인 거죠. 그리고 얘가 의고 얘가 실질 형태소야.
그리고 얘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형식 형태소고 이 녀석이 무엇? 자립 형태소가 된 거죠. 됐습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춘식쌤 A가 무엇이에요? A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볼게요. 의존 형태소의 반대말이 자립 형태소야. 왜? 자립할 수 있으면 자립할 수 없으면 의존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자립 형태소는 언제나 뭔 거야? 실질 형태소인 거야. 그리고 이 실질 형태소는 자립에다가 A가 더해져야 무조건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의존 형태소는 무엇? 형식 형태소야. 언제나. 아니, A를 포함해야 돼만. 형식 형태소는 언제나 의존 형태소고 형식에다가 A를 더하면 무엇? 의존 형태소인 거죠. 그럼 의존 형태소하고 실질 형태소의 교집합은 바로 무엇이에요? A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그 자립하고 의존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실질하고 형식 형태소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여기에 전체 단어가 있고 이 전체 단어의 형태소의 개수가 만약에 10개라고 쳐요. 그리고 자립이 9개면 의존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태 형태소가 자립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의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립이 9개면 얘는 1개인 거고 전체 형태소는 10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형태소의 개수를 세면 의존 형태소의 개수를 알면 나머지 자립의 형태소를 개수를 세지 않아도 바로 모든 형태소가 무엇? 자립 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 똑같아요. 전체 집합에서 여기에서 얘가 실질 형태소면 나머지는 다 형식 형태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가 만약에 10개 아니 전체 형태소가 10개고 실질 형태소가 2개라면 형식 형태소는 8개가 되는 거죠. 아하, 얘가 2개, 8개.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립 형태소는 의 반대말이 뭐다? 의존 형태소고 그 다음 실질 형태소의 반대말이 형식 형태소예요. 자, 그런데 이 실질 형태소는 항상 뭐를 포함해야 돼요?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는 항상 뭐를 포함해야 되죠? 형식 형태소. 그런데 2개의 의존과 형식 형태소의 접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죠? A라는 녀석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자립 형태소는 언제나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고 형식 형태소는 언제나 의존 형태소예요. 그럼 자립 형태소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가 있어요. 형식 형태소에서는 무엇이 있죠? 조사, 접사, 어미가 있어요. 조사, 접사, 어미가 있어요. 어미가 무엇이에요? 어미가 무엇인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선생님은 그러면은 이 2가지를 해결해 줄 거예요. 이 A가 뭔지랑 어미가 무엇인지. 이 A를 찾아서 어미를 찾아서 잠깐만 이동하도록 할게요. 이 A는 무엇이었죠? 바로 의존 형태소하고 무엇? 실질 형태소의 교집합이었어요. 그게 A인데 실질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 플러스 A였고 의존 형태소는 무엇? 형식 형태소 플러스 뭐였어? A였잖아요. 이 A라는 녀석과 우리는 무엇? 형식 형태소 중에 하나인 어미를 이해해야 돼요. 얘를 이해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기억, 어근을 알아야 되고 니은, 어간을 알아야 되며 디귿, 어미를 알아야 돼요. 참고로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언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용언이라는 것은 동사랑 형용사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동사랑 형용사는 기본형은 이렇게 물결 다로 끝나요. 볼게요. 먹고 예뻐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떻게 끝나죠? 기본형? 먹다, 예쁘다로 끝나요.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용언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먹고는 동작을 나타내주고 얘는 상태를 나타내줘요. 정리해 볼게요. 용언을 알아야 돼요. 용언에는 동사랑 형용사가 있고 얘는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해줘요. 기본형이 물결 다로 끝나고 동사는 동작, 형용사는 상태. 먹고의 기본형 먹다, 예뻐의 기본형 예쁘다. 이렇게 기본형이 물결 다로 끝나는 것을 용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이고의 기본형은 뭐예요? 선생님이다가 있어요. 얘는 용언은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이 이다가 무엇이기 때문에 서술격 조사거든요. 얘는 물론 체언에다가 무엇? 조사가 결합해서 서술어에 자격을 부여해 줬어. 그래서 얘는 문장 성분으로 서술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는 선생님이 다가 기본형이지만 뭐는 아니에요? 용언은 아니다. 정리. 용언에는 동사랑 형용사만 있다.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 주는 거고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 준다. 근데 얘네들은 기본형이 물결 다로 끝나는데 여기에 있는 선생님이고는 무엇? 기본형이 선생님이 다로 끝나지만 얘는 용언이 아니다. 왜? 용언은 동사랑 형용사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 순봉이가 얼른 형아랑 같이 놀고 싶다고 지금 발을 허벅지를 지금 박박 긋고 있어요. 순봉아, 춘식아 화이팅 해보자. 이 용언은요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어요.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는 활용할 때 보통 변하지 않는 거고 얘는 활용이 되는 거예요. 볼게요. 먹고가 있고 예뻐가 있어요. 혹은 달리고가 있어요. 얘 기본형이 뭐죠? 먹다. 얘는요 예쁘다. 얘는요 달리다가 돼요. 그러면은 얘는 활용할 때 먹, 예쁘, 달리 이렇게 활용이 돼요. 물론 얘 같은 경우에는 예쁘에다가 개, 지는 고 이렇게 활용이 되는데 여기서 예쁘하고 아가 결합됐는데 예쁘하고 여기 어가 결합됐는데 예뻐가 됐어요. 그러면서 뭐가 탈락했죠? 탈락이 됐어요. 이 탈락은 뭐 음운 변동에 해당하죠. 그래서 얘는 오케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얘는 조금 유념을 하면서 얘는 용언의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해서 우리 다시 만나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활용할 때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은 게 있는데 활용할 때 변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간이라고 하고요. 활용할 때 변하지 않은 것을 어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먹은 뭘까요? 어간.
예쁘는 뭘까요? 의가 탈락했지만 어간. 달리가 뭐죠? 어간이에요. 그럼 이 녀석들은 다 뭘까요? 그렇죠. 이 녀석들은 다 뭘까요? 다 어미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간과 어미를 이해했어요. 어간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거, 어미는 활용되는 거라고. 자,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총 3가지였어요. 어근하고 어간하고 어미가 있어요. 어간하고 어미는 알겠어. 얘는 언제 오는 거야? 바로 용언. 용언에서 뭐 활용할 때 변하지 않은 것을 어간, 활용할 때 변하는 것을 어미. 먹고에서 먹은 어간이고 그 다음에 먹은이에서 은이는 어미야. 그 다음에 먹은 어간이고 다가 어미야. 그리고 얘네들의 형태소는 먹, 다, 먹, 은이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은 이 어근은 뭐지? 어근은 말의 뜻 중에서 실질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 의미를 갖는 건 뭐지? 아하, 자리병태소 더하기 무엇? 알파. 이 알파가 뭐예요? 용언의 어간의 어근인 거죠. 그럼 볼게요. 발피고가 있어요. 발피고는 기본형이 뭐죠? 형태소를 만들 때는 기본형을 만들어 보세요. 가장 기본형은 밥다예요. 근데 얘는 용언의 어간의 어근. 이 어근이라는 말은 무엇? 말의 뿌리라는 뜻이에요. 말의 뿌리, 즉 실질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얘의 실질적인 의미가 밥일까요? 다일까요? 밥. 그러면은 실질적인 의미가 여기 있고 조사, 접사, 어미, 즉 형식 형태소는 여기가 있겠네요. 그럼 밥다는 형태소는 몇 개인 거예요? 2개. 왜? 밥이 무엇? 실질 형태소고 다가 무엇? 형식 형태소니까 조사야, 접사야, 어미야? 어미예요. 그래서 1개. 그래서 밥다의 최종 형태소의 개수는 2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용언의 기본형은 형태소가 최종 2개예요. 그러니까 먹고도 기본형이 먹다죠. 먹하고 똑같고 하나. 그 다음에 고하고 다하고 똑같고 하나. 1대1 대응대. 그래서 얘는 몇 개다? 2개. 근데 중요한 건 밥하고 다 사이에 여기 희가 있어요. 다랑 고는 어미고 밥하고 밥도 어떻게? 네, 실질적인 의미, 즉 어근하고 똑같아. 근데 얘는 희라는 애가 있네. 그러면 얘를 하나 더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피고는 형태소가 몇 개인 거예요? 기본형에다가 플러스 1 하나 추가인 3개가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어근과 뭐를 알아야 돼요? 어간, 그 다음에 어미를 알아야 돼요. 얘를 알게 되면 어떤 형태소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용언의 활용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간과 어미라는 말이 나올 때는 용언이에요. 이 용언은 기본형이 물결 다로 끝나요.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것을 어간이라고 하고요. 활용할 때 변하는 것을 어미라고 해요. 그리고 용언의 기본형은 형태소가 몇 개? 2개예요. 근데 어근이라는 것은 말의 뿌리고 얘는 실질 형태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볼게요.
밥다 형태소 몇 개? 2개. 실질 형태소가 1개니까 형식 형태소는 몇 개? 1개. 그럼 밥다는 무엇? 용언의 어간의 어근. 얘는 첫 번째 용언이었고 어간은 무엇이었어? 밥. 어근은 뭔 거야? 세 번째 밥. 왜? 밥하고 밥은 얘는 어간이고 어근이거든요. 어근은 말의 뿌리. 아하, 밥다는 어간하고 어근이 일치하는구나.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용언의 어간의 어근. 알파에다가 어미, 다가 있으므로 형태소가 몇 개? 의존 형태소가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립 형태소는 있다 없다? 없다. 밥다는 자립 형태소가 0개고 의존 형태소가 2개가 됐고요. 실질 형태소는 하나, 형식 형태소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의 뿌리, 어근을 이해했고 그 다음에 활용할 때 변하지 않은 거 어간을 이해했고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거 어미를 이해했어요. 자, 얘를 이해했으면 이렇게 이 A가 뭐란 걸 알았어요? 용언의 어간의 어근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다시 체크해 볼게요. 형태소는 무엇이에요? 뜻이에요. 얘는 얘 기준점이 2개예요. 그리고 이 얘에 따라서 자립이냐 의존이냐를 나눌 수 있고 또 두 번째 기준에 따라서 실질이냐 형식 형태소냐를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자립 형태소는 이렇게 그 다음 실질 형태소하고 의존 형태소의 공통점은 요 녀석이고요. 형식 형태소는 이렇게 할 수 있네요. 다시 선생님하고 적어볼게요. 형태소라는 것은 뭐? 뜻을 가진 최소한의 말이 단위고요. 자립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지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끝으로 형식 형태소가 있고요. 형식 형태소는 조사, 접사, 어미. 어미는 활용하는 거. 활용하지 않은 것의 반대말이 뭐였죠? 어간이었어요. 그 다음 자립 형태소는 뭐였어? 명, 대, 수, 관, 부, 감였다라는 거. 의존하고 실질의 공통점이 뭐였죠? 용언의 어간의 어근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은 형태소와 단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세 번째, 형태소하고 단어는요. 이런 관계예요. 형태소는 단어보다 더 작은 단위인데 형태소는 단어가 되기도 하지만 단어보다 더 작아요. 보통. 형태소가 모여서 보통 뭐가 돼요? 단어를 형성합니다. 자, 그거를 제가 3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하늘이 있어요. 하늘. 두 번째, 돌다리가 있고요. 세 번째, 푸르다가 있어요. 하늘, 뜻을 가진 단어로 뜻을 가졌는데 얘는 띄어쓰기를 하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돌다리는 돌다리에 넘어졌어 라고 할 때 돌다리 하죠. 푸르다, 하늘이 푸르다 할 때 띄어쓰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단어 하나 띄어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과 돌다리와 푸르다 사이에서 얘는 하나의 단어를 지녔어요. 그리고 뜻은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하늘은 단어도 하나지만 형태소도 하나여서 일치하고요. 돌다리는 돌과 다리로 나눠져요. 왜? 얘는 돌다리가 단어가 한 단어지만 즉 실질적인 뜻은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돌다리는 단어 하나거든요. 어근이 몇 개라? 어근 하나, 어근 하나, 어근이 두 개거든요. 그러면 얘는 무엇? 형태소는 뜻이 두 개나 되고 왜? 실질 형태소가 무엇? 두 개니까. 얘도 실질 형태소 두 개. 푸르다 볼게요. 푸르다는 푸르에다가 다가 나눠져죠. 얘는 실질 형태소고 얘는 무엇? 형식 형태소니까. 왜? 어미. 그러면 얘는 형식 형태소, 얘는 형태소가 몇 개? 두 개인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형태소는 단어하고 같을 때도 있지만 작을 때도 있어요. 하늘은 단어 한 개예요. 그러나 얘는 형태소가 한 개예요. 어떻게? 자립 한 개, 실질 한 개. 그럼 형태소가 하나인데 자립이 한 개라는 것은 자립의 형태소 반대말 의존은 빵개라는 거고 그 다음 실질이 한 개라는 것은 형식도 빵개라는 거예요. 돌다리는 단어가 한 개지만 형태소는 두 개예요. 왜? 실질적 의미가 돌하고 다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는 자립 형태소가 두 개네요. 그러면은 의존 형태소는 빵개. 실질 형태소가 두 개니까 형식 형태소도 빵개가 되겠네요. 푸르다는 의존 형태소. 용언의 어간의 어근. 얘가 A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바로 조사, 접사, 어미에 해당하네요. 그러면 얘는 의존 형태소가 두 개니까 자립 형태소는 빵개가 되겠죠. 그리고 실질 형태소는 어떻게? 얘는 몇 개? 형식 형태소가 한 개니까 실질 형태소도 한 개가 되겠네요.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배울 게 무엇이었죠? 단어와 형태소였어요. 여러분들은 단어의 개수를 셀 수 있고 형태소의 개수를 셀 수 있고 형태소의 하나, 둘, 셋, 넷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를 알고 단어와 형태소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단어는 어떻게 개수를 파악한다? 분리하고 조사를 더해라. 다음 형태소는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자의, 실, 형에다가 의존하고 실질의 공통점은 무엇이다? A인데 알파인데 이 알파란 뭐다? 용언의 어간의 어근이다. 실질 형태소는 항상 뭐를 포함하고 있고 자립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고 형식 형태소는 뭐를 포함한 형식 형태소는 언제나 의존 형태소이다. 형식 형태소는 조사, 접사, 어미고 자립 형태소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보자면 형식 형태소에다가 알파 더하면 의존 형태소라는 거, 자립 형태소에다가 알파 더하면 실질 형태소라는 거. 형식은 언제나 의존이고 자립은 언제나 실질. 그러나 의존 형태소라 그래서 무조건 형식은 아니고 실질 형태소라 그래서 언제나 자립 형태소는 아니다. 의존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의 교집합이 있는데 그 교집합은 바로 뭐라고? 용언의 어간에 활용하는 것의 말의 뿌리 어근이다 라는 걸 했어요. 형태소가 10개라면 자립 형태소가 9개, 그럼 의존은 자동적으로 1개. 형태소가 10개라면 실질 형태소가 2개라면 형식은 자동적으로 8개가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근과 어간과 어미의 의미를 파악하게 됐는데 어근은 말의 뿌리, 즉 실질 형태소고 어간은 활용할 때 변하지 않은 거, 어미는 활용하는 거라고 이야기했고 이 활용하는 것 중에서 동사랑 형용사가 서술어가 된다라는 거 선생님이 파악하라고 했어요. 춘식 형님이요. 그리고 다양하게 사례를 들어서 공부를 했는데 동사 형용사가 활용을 할 때는 아역의 지능고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까지 했고 용언의 기본형은 형태소가 몇 개? 2개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풀어야 돼요. 우리 순봉이 화났어요. 볼게요. 짓밟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짓밟히다는 단어가 몇 개이고 형태소는 몇 개일까요? 1번 단어는 몇 개이고 2번 형태소의 개수는 몇 개이며 세 번째 형태소에는 자, 의, 실, 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어는 띄어쓰기를 안 하니까 한 개겠죠. 그러나 형태소는 짓밟히다의 기본형이 뭐죠? 밥다라면은 얘 용언의 기본형이니까 형태소가 2개 있겠네요. 그런데 짓하고 히 얘가 어근이고 어근의 앞과 뒤에 다 뭐가 붙었어요? 형식 형태소인 무엇? 접사가 붙었네요. 그래서 형태소가 무려 몇 개인 거예요?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단어가 1개인데 형태소는 무려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의존 형태소가 몇 개야? 몇 개죠? 의존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 더에다가 알파였으니까 알파는 용언의 어간의 어근이었죠. 얘 용언의 어간은 어디까지죠? 집, 발, 피 여기까지가 어간이고요. 왜? 짓밟히고, 짓밟히니, 짓밟힘으로. 그 다음에 얘가 용언의 어근은 어디죠? 밥. 그 다음에 접사는 뭐죠? 짓하고 히. 그러면 얘의 의존 형태소는 뭐죠? 용언의 어간의 어근이니까 밥이 있네요. 그 다음에 무엇? 모든 형식 형태소니까 짓하고 그 다음 히하고 그 다음에 다. 그럼 자립은 몇 개? 1개. 의존은 4개가 되는 거고요. 실질 형태소는 자립이 없으니까 자립이 없네. 그런데 여기 알파가 뭐였어? 밥이니까 밥 1개가 있네요. 형식 형태소는 조사, 접사, 어미 중에서 짓 여기 짓하고 히하고 다. 이 녀석이 그대로 뭐가 돼? 형식 형태소니까 3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무엇? 자립 형태소는 0개, 의존 형태소는 4개, 실질 형태소는 1개, 형식 형태소는 3개가 되겠네요. 춘식쌤한테 우리 인사할까요? 춘식아 안녕.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